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과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니어 이슈 플러스입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청이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놀랐고요. 특히 이 자영업자 중에서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비중이 가장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이 시니어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취업하기 쉽지 않고요. 일자리 구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추측 넉넉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 이슈 플러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창업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되는가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2부에서는 그렇다면 창업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이일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타창업연구소 김가병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가병 소장님. 예. 자, 창업하시는 분들 가장 첫 번째 고민은 요즘 뭐가 핫하지? 네, 블루오션이 어디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결국은 뭘 해야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에서 창업을 시작하실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올바른 사업 정보, 노하우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네. 예전에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20년이 넘었는데 초창기에 뭘 생각을 했었냐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다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엔터를 치면은 프로그램이 돌아서 네.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1번 떡볶이, 2번 김밥, 예를 들면 이렇게. 네네.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업종. 왜냐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네네네. 그게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우선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거요. 네. 굉장히 쉬운 이야기고 누구나 하는 이야기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매한 질문이지만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는 스스로 찾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교육을 네. 우리나라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안 했거든요. 네. 여기 교수님 계시지만은 네. 우리 아들도 대학 나왔지만은 나와서 뭘 하고 싶은지를 몰라. 네. 근데 대학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찾는데 47년이 걸렸어요. 네. 돈도 한 5억 썼어요. 거저 얻어지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나는 내가 이 일을 할 거라고는 돌이켜보면 0.001%도 생각을 못했어. 네.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뭘 줘도 안 바꿔요 나는. 네. 네. 진짜입니다. 그런 일이 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한테 다. 네. 근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러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마는데, 자, 재밌는 건요. 2019년도 말에 이제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소상원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창업 동기를 묻는 질문에 네. 58.4%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58.6%다.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서 창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 통계 조사에도 그 나왔죠. 좀 거짓말 같은 느낌도 나긴 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물어보면 다 돈 벌려고 창업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 놓고 창업 준비하는 걸 또 이렇게 준비 기간을 보니까 네. 거의 1년 미만이 있잖아요. 네. 평균이 9.5%고 네. 평균이 9.5개월이야. 9.5개월. 9.5개월. 평균이. 네네. 근데 2년 이상 준비하는 사람이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장담해놓고 준비를 그리 안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 강조해 주신 거고요. 예. 이란 교수님, 이 창업자들이 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접근하면 가장 좀 올바른 방법일까요? 우선은 본인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 예, 창업을 하려면은 너 자신을 알라부터 가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본인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까가 나온 걸로. 그렇지. 그러면 본인을 스스로 진단을 보래. 내가 취미가 뭐냐? 네. 아니면 내가 했던 경험들이 뭐냐? 네. 그다음에 내 성격 자체가 어떠냐? 그런 것들을 보여야 돼요. 근데 성격 자체가 옹고지신한 애들을 영업 마인드를 갖다가 앉혀놔. 사장님. 인사도 안 하죠, 그 사람은. 그러면 손님은 뭐 제 목에 깁스했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안 돼. 우선은 너 자신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 거나. 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까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가 중요하겠지. 네. 그 어떻게가 이제 창업에 대한 분석에 대한 정보를 리서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시니어분들 예전에 보면은 고돌이도 잘 쳤잖아. 스마트폰에서.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익숙하잖아. 그럼 정보가 많아요. 근데 정보도 많은데 그거에 중요한 건 접근할 때 N이라는 포탈만 가지 말고 네. D라는 포탈만 가지 말고 G라는 데를 가야 돼요. G를 잡으려고 가야 돼. 지도를 놓듯이 네. 거기 가면 지도에 걸린다고. 네.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예요. 네. 그러면은 우선은 1차 서베이가 되면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야 돼. 필드로. 네. 네. 필드 나가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눈으로 확인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어설픈 창업자들은 어디까지예요? 지까지 오면 다행인데 네. 지도 않아. 나만 보고 나는 할 수 있어. 돈도 있는데 뭐 소자본 이까지 거. 그다음에 더 안 좋은 생각 뭐냐면 망하면 어때? 다른 걸로 또 하면 되지. 사업이라는 걸 한 번 망하잖아요. 더군다나 시니어들은 소장업 창업 그다음에 못 일어나요. 재창업이라는 게 중요해졌던 건 뭐냐면 20, 30대 실패 본 사람들은 자기 진단이 되니까. 네. 시니어 때 실패하면 자기 진단 돼요? 안 돼요. 다 무슨 탓이에요? 남 탓. 네. 다 남 탓. 야, 시대가 나를 못 알아줘. 트렌드를 못 알아줘. 네. 하는 이제 속칭 헛소리 삑삑 하다가 끝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본인의 진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많은 자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현장을 가고요. 네. 예. 제가 아는 분이 호프집을 인수한대요. 네. 그래서 인수한대는데 그냥 제가 물어봤어요. 잘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면 넘기냐니까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넘긴댔대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이제 이민 가든지 뭐니 그래서 해서 보는데 가봤냐고 그러니까 안 가봤대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가봐라. 그렇지. 하니까 손님들이 많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더 가봐라. 그러니까 뭐랬냐면 그 정도면 끝나지 않았니? 아니죠. 팔려는 사람은 어떻게 있어? 내 지인들 동원하려도 일주일이면 미천이 떨어질 거라고. 네. 네. 그럼 일주일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어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손님이 한 테이블에 3명 있더라. 그 다음에 가보니까 없더라. 하는 거야. 인수를 안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현장 조사는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창업자들이 너무 쉽게 놓쳐요. 네. 왜? 힘드니까. 네. 조사하기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박자를 잘 조사하면 우선은 내가 창업을 해도 성공하는 첫 단추는 낄 수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예. 두 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식을 바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리고 정보를 많이 검색을 해보고 반드시 현장에 가봐라. 이제 이 말씀이신데 저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시니어분들 궁금할 때 포털 많이 가시는데요. N사, D사 그 자체가 그냥 거대한 광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광고 덩어리 속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정보를 찾는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G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개념이 있죠. 비대면, 언택트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굉장히 활발입니다. 또 배달 서비스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가는 대신에 요즘에는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이른바 가정 간편식도 인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니어분들 일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이런 그 시국에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얘기를 뭐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발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의식주와 관련된 사업을 해도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뭔가 비대면, 언택트 이런 쪽으로 좀 뭔가 좀 특화된 어떤 뭐랄까요? 대안을 좀 마련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네, 당연히 필요한 거죠. 창업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환경 인식을 못하면 안 되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는가 가장 네. 관건이니까요. 우선은 내가 레드오션의 아이템을 하더라도 우선 환경이 변하면 그거에 내가 어떻게 맞출까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배달업체들이 지금 우후죽순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배달업체 안 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막 항의하는데 저 개인적이니까 네네. 제 취향은 뭐냐면 점포가 없는 데는 안 시켜요. 네. 점포가 와서 손님들이 앉아서 밥 먹는 데가 없는데 또는 뭐 없는 데는 안 시킵니다. 그냥 배달만 전문하는 데는 안 시켜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달 서비스가 다 그렇게 간다? 아닌 거예요. 소비자들은 인식하는 거예요. 변화한 환경에 다 배달 서비스로 가지만은 그 맛을 인정한 사람들은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인스턴트라는 게 문제점이 있어요. 대기업들이 홈밀 시장을 하지만은 그거는 내가 매일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진리겠죠. 진리죠. 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꿔야 돼요. 근데 변화한 거를 내가 안 변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오프라인만 하고 있으면은 배달이 되면 배달을 해줘야 돼. 네. 너 그냥 와서 하라. 와서 먹으러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코로나 때문에 내가 나오기 힘든 입장이면 그런 시스템은 변화를 주는 거죠. 네, 네. 근데 메인에 대한 변화는 최대한 덜 주면서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편의성을 주는 시스템은 내가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내 업의 본질은 유지를 하되 고객들과의 접점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들은 따라가야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신 네. 거고. 김가병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본질이 네. 뭐 그 서비스 방식의 본질이 아니고요. 외식업의 본질은 퀄리티예요. 맛. 그럼요. 그리고 저도 배달은 절대 안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 믿겠어요. 네. 저는 테이크아웃을 주로 합니다. 직접 가서 가서 보시고. 그리고 내가 가던 데만 갑니다. 네. 이건 신뢰거든요. 네, 네. 아니 먹는 건데 잘못 먹었다 한 방에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배달업 자체를 제가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쇼핑몰이 네. 지금 뭐 이거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이쪽 길로 가고 있었던 변화하고 거고요. 있죠. 네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업이 뜨냐 하면은 수선업이 뜹니다. 수선업. 예전에 그 저기 기성복이 막 그 화랑을 길 때 맞춤 양복점에서 일하던 재단사분들이 다 실직했어요. 네네. 그분들이 요즘 아주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연세들이 대부분 보면 거의 60대, 70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일종의 그 기술이 있잖아요. 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배달이나 언택트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아이템에 따라서 언택트가 필요한 거는 해야 되고 필요 없는 거는 굳이 그쪽을 일부러 가려고 막 본질을 바꾸는 거는 제가 볼 땐 바보 같은 짓이고요. 네네. 배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배달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닭 튀기는 사람 있고 닭을 또 옮기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걸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앱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네네. 근데 저는 이 셋 중에 누가 이익을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냐 이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상식적으로 튀기는 사람. 당연하지. 네네. 근데 지금 앱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세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네. 그리고 또 가운데서 고생하신 이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있어요. 네네네. 저는 처음에는 뭐 이 플랫폼 만들 때 돈 들고 했기 때문에 내 이해가 가 처음에는. 네. 근데 지금은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서서히 이쪽으로 가져야 되거든. 네. 안 가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 무슨 벤처라고 그래. 이게 무슨 벤처야. 나는 벤처 아니라고 보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 갖고 돈 버는 구조를 만들어 갖고 남의 피땀을 나 갈취하는 거지 내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나는 진짜 이런 구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이런데 좀 그 사장 보고 그래요. 절대 여기 가입하지 말고 네. 동네에도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응?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좀 활용하면 그것도 오히려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내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런 흐름들이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배달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네. 그 서로 좀 이익을 쉐어하는 쪽으로 좀 구조를 좀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하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배달 앱을 무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 수익하고 직결된다기보다는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네. 근데 안 하면은 그나마 안 하면은 네. 생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결론이 좀 쉽지 않은 그런 큰 문제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그건 네. 뭐. 우리가 아무튼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좀 진정되기를 좀 바라보고요. 자, 이 시니어분들 그 창업 시장 얘기하실 때 이란 교수님 또 일부에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핫한 거, 요즘 트렌디한 것 이렇게 업종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10년 전 아이템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인 즉슨 성공할 수 있는 어떤 DNA 그리고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또 성격과 DNA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김가병 소장님? 그럼요. 네. 이 보면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그러시겠죠. 이래 보면은 저분은 창업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또 저분은 저게 안 맞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 해주면요, 되게 싫어해요. 본인은 싫어하시겠죠. 네. 네. 그 제가 특히 시니어 분들이 남편인 되시는 분이 창업하려 그러면은 와이프가 말립니다. 말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들은 다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오래 살아보니까 알아. 뭐냐. 당신 그거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장사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 장사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라는 걸 아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거를 알면서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자기가 한테 맞는 걸면 저는 아이템이 이 뭐 시대의 흐름에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하던 것도 지가 하고 싶으면 난 하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중심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그거를 전개하는 방식을 현재 이제 환경에 맞춰서 전개를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참 그 찾는 게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랬으면 좋겠어. 찾았으면 일단 하나 정했으면은 창업하기 전에 그걸 좀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무집에 가서. 네. 그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 하고 싶다 이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삼겹살집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일해보면 답이 나와요. 네. 제가 요즘 최근에 닭갈비집을 갔는데 거기서 한 40대 되시는 분이 서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셔갖고 내가 한번 여쭤봤어요. 한마디 했어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창업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목표로 한대. 아, 네, 네. 미리 근데 경험을 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거기 가서 일하죠. 한 2, 3년 하고 나면요. 거의 성공 확률이 90% 이상이 돼요. 네. 근데 시니어분들 특히 좀 회사 다닐 때 좀 임원 있고 좀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거 하려 하겠어요?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건 뭐 그 방식대로 살아가니 나는 그분들의 생각을 바꿀 생각도 없어. 네.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사는 게 맞지. 나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돈이 없는 시니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돈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란 교수님, 성공 DNA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걸 성공 방식으로 저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성공 방식. 방정식인데 우선은 창업자에 대한 자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유명학자 티문스의 모델 나오면은 그때 뭐랬냐면 자질, 그 다음에 아이템, 내가 갖고 있는 자본. 네. 그런데 저는 하나를 더 넣습니다. 뭐냐면 트렌드. 그 네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성공이 됩니다. 우선은 시니어라는 측면에서 본인의 자질을 보여야 돼요. 아까 소장님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소자본에 파묻히지만 사실은 대기업에서
부사장, 사장까지 한 사람들도 리타이어하면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싶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 음식과 발음이 안 맞잖아.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본에 따라서 내가 그렇죠. 도소매업을 하면 되는 거야. 유통업 네. 사이즈 크게 하면 돼. 그거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죠. 네. 그 사람들을 보고 1,000만 원짜리 사업하려면 그 사람들 어때? 안 맞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가 진단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이템이 정해지겠죠. 그때 아이템을 초이스할 때는 본인이 초이스를 해야 돼. 근데 단지 아까 얘기했던 컨설턴트들이 전문가니까 조언을 객관적으로 받을 필요. 근데 아까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주면 본부에서 하는 모집하는 영업맨들 있잖아요. 네네. 영업맨들이 가맹 사업 설명할 때 뭐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부자 안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다 부자 돼요. 부자 안 되는 게 이상해. 네. 근데 정확히 거기서 진단을 해주는 아이템을 보고 내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보면 다 어디가 있어요. 인기 있는 브랜드 다가 있어 막. 네.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망하는 애들은 왜 망해? 본인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저는 자질하고 아이템은 뭐라고 얘기냐면 궁합이라고 얘기해요. 궁합. 네. 예, 남자 여자 결혼만 해서가 궁합이 아니라 네. 본인하고 맞는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궁합이 우선 맞아야 돼. 뛸 중이에요.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자금에 대한 운영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내 자기 자본 얼마 갖고 할 거냐, 타인 자본 얼마나 갖고 할 거냐, 명확한 기준이 돼야 돼. 예, 그게 되고 이제는 뭐랬냐면 시대가 변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 아까 복고품이 유행을 해요. 근데 복고품을 유행하는 거는 수요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요. 니트로 개념을 가도 붐은 일지만 계속 붐은 안 돼. 니트로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바나나 맛을 향유했다고 좀 팔리지만 계속 농도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는 내가 항상 받아들여요. 제가 아는 분이 인형 뽑기 가게 한다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단칼에 하지 말랬는데 저 1년 동안 저 안 봤어요. 네. 그분이. 왜? 주변 사람들 다 돈 벌었걸랑. 네네. 단기간에 돈 벌는데 이제 지금 찾아서 술 산대. 왜? 못하게 했었죠. 못하게 해서 네. 돈 벌었다고. 네. 아이템이나 트렌드는 뭐냐면 유행 주기가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소자본에서는 패드, 일시적 유행을 쫓아가면 안 돼. 어느 정도 지속적인 유행을 하는 아이템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자본한테는 얘기를 하는 걸 뭐랬냐면 레드오션 쪽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가라. 근데 내가 좀 사이즈 키우고 싶어. 그럼 블루오션 쪽을 가도 돼. 근데 책도 똑같잖아. 지속적으로 팔리는 책들 잘 팔리잖아. 그 정도만 내가 사이즈에서 키우면은 행복을 찾을 수가 있구나. 시니어들은 돈 보고 던져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아까 조사에 의하면 뭐다? 자기 동기가 더 중요하다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니어 되면 자녀들 걱정은 별로 없는 세대들이 많으니까 네. 본인의 행복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방정식이 맞다라고 봐요. 본인 체크할 줄 알고 아이템이 어떠냐, 그다음에 트렌드가 어떠냐, 돈이 어떠냐. 그거만 관리를 하면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쪽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삑사리가 난다라고. 근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이 다 맞는데 거기에 이제 돈이 개입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창업에 돈을 개입시키지 마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을 개입 목적이 돈이 되지 마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수익성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아이템이 저보고 그러면 내한테 맞는 걸 어떻게 찾습니까? 저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을 찾으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하고 싶어. 그럼 김밥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김밥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화가 나. 그럼 하면 안 되지. 네네. 근데 그러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내가 우리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뭐 재래시장 이런 데서. 왜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이러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대. 그래서 저는 내 일터가 나중에 창업해갖고 그 만든 일터가 나한테 가장 즐겁고 행복한 놀이터가 돼야 돼요. 네. 그게 기본이야. 그러면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 이상 좋은 게 어딨냐고요. 저는 제발 나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청년 사업가들이 뭐 하고 다 좋은데 시니어들은요
그 기준으로 아이템도 보고 창업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내 속에서 찾아내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한테 그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자꾸 주변을 의식해야. 나는 곱창집 하고 싶은데 야 내가 이 대기업 임원 출신이 곱창집 하면 남들이 어떻게 내가 그러잖아. 남들이 안 봅니다. 내가 제발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돈하고 이 내 위신 이거 체면 이게 여기서 못 벗어나죠. 그럼 제가 봤을 땐 답 없어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기자 출신이니까 취재를 위해서 모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화를 해서 퇴직하신 분 중에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을 좀 소개를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서울 모처에 찾아갔습니다. 한참 준비하고 일할 때인데 카운터에서 팔짱을 딱 끼고 볼일을 보고 계시고, 제가 가장 놀랬던 것은 7시 정도 되니까 이제 장사를 막 시작해야 되는 시간인데 퇴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그러고서 인터뷰 한 1시간 하고 가셨는데 3개월 정도 지나서 무심코 갔더니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퇴직금 몇 억으로 아주 거대한 그럼요. 그런 매장을 해놓고, 물론 체면은 살릴 수 있겠으나 이게 정말 과연 올바른 창업인가, 이런 문제 의식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나눠주고 계신데요. 자, 그 시니어들이 아이템을 선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면, 이런 것들도 또 중요시 할 것이고, 이일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아이템, 또 자금, 트렌드 이런 거 많이 또 생각을 하실 텐데, 문제는 가장 큰 함정이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 그 외식업에서 음식 트렌드가 6개월이면 다 바뀐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도대체 뭘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아니 시니어들은요. 자, 트렌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트렌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트렌드를 주도한 세대가 20, 30대입니다. 네. 시니어 세대가 20, 30대들을 주 타켓으로 하는 창업을 하면 안 되죠. 네. 예? 아니 시니어는 시니어 세대 이상의 세대를 타켓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분들이 트렌드에 민감해요? 나는 트렌드 이야기 하는데,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전체적인 틀을 보면 트렌드 중요하죠. 중요해. 근데 시니어 세대들한테는 굳이 나 이런 트렌드에 너무 막 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네. 거죠. 왜? 저도 무슨 M으로 시작되는 거기 가지고 햄버거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뭘 자꾸 누르려고 켜사코 키오스크? 그럼 잘못 누르면 터질 것 같아서 못 누르겠고. 근데 매뉴얼에 웃기는 게 매뉴얼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막 헤매고 있으면 도와주지 말라고 매뉴얼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오지 말라는 이야기야. 네. 그러니까 자기 고객이 아닌 데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지금 그 비즈니스 트렌드랑 그게 틀리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시니어 세대가 창업하는데 당연히 5, 60대가 창업하면 주 고객을 5, 60대로 해야지 20, 30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기회에 너무 트렌드에 가지 말고 그 아이템의 본질적인 문제에 좀 집중을 좀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네. 그렇게 봐요. 이일환 교수님, 트렌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김가병 소장님 말씀을 동의를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을 볼 때 매스마켓이 뭔지를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브마켓이 뭔지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김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라면 시장을 예를 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빨간 국물의 신라면 종류잖아요. 네. 근데 핫한 20대들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불닭볶음면이에요. 네네. 네, 저도 시도는 해봤어요. 4X까지. 네. 근데 못 먹겠더라고. 물 타서 먹었는데 네. 그거는 트렌드를 반영을 하는 거야. 근데 아예 그거를 막아놓지 말자는 거죠. 메인 마켓은 내가 잡고 있는데 서브 마켓을 가꿔야 돼요. 치킨 시장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기본은 뭐냐면 후라이드잖아요. 네. 저희 같은 세대는 그래도 후라이드가 낫지 뭐 요즘 젊은 애들 뭐 치즈 블링 막 하면 전 느끼하고 막 근데 네네네. 어떤 데서 또 막 짜장 막 한 데도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이상한데 그래도 그런 건 좀 반영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 고객이 누군지는 나타나야 되니까. 네. 지금 내가 현재 고객만 갖고는 안 되니까 점점 오는 고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이라는 것을 창업해가지고 그냥 단기간에 승부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시니어 되면은 50대부터 가면은 60대 이상 갈 거잖아요. 65세만 돼도 지금 골프장 가면 메인 일하시는 것 같던데 그 얘기는 뭐 정정화된 얘기잖아요. 가장 많이 치는 데는 그러니까 65세는 나이가 네. 아니지 뭘 65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야 돼. 그래서 기본이지만 응용할 수 있는 건 트렌드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아예 반영을 안 해버리면 뭐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음식점이나 다른 아이템들도 꼰대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네, 네. 방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기본은 지키되 트렌드를 반영한 준비는 해야 된다. 근데 너무 저 트렌드 중심으로 가버리는 그렇죠. 거는 그런 건 문제가 그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앞서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정책, 제가 일자리 관련한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고령화를 얘기하면서 정부든 민간이든 이상하리 많지 시니어들의 그 배려를 안 합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정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창업 시장도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창업 지원 정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앞으로 고령화를 맞아서 이 시니어들이 창업을 더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갑빙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미 퇴직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 오기 전에 네. 좀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교육부터 해서 저는 이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교육을. 저는 자, 지금의 시니어가 현실적인 문제지만 창업 교육을 좀 제대로 하면 아니 40대도 곧 이제 시니어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는 지원 받다가 여기 오면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거기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요. 그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넘어오거든요. 네. 그 지금 저는 창업 교육이 나는 답답한 게 도대체 창업 교육을 하는 의도가 뭐고 목적이 뭐고 네. 이런 것도 없이 막 하는 것 같아. 네.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창업이 뭐냐 이거 물으면 뭐라고 말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돈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까 교수님이 그 대학생들 정예창 걔네 그 친구들 나가가지고 창업해가지고 혹시 운 좋아가 떼돈 벌지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오래 갑니까? 3, 4년 안에 이상하게 나중에 보니까 어디 도망가 있고 침불자 되고 이래. 예. 그게 창업의 본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가야 되고 기업체에서도 퇴직하고 나서 나갔던 자기 퇴직 직원들이 나가서 생활이 궁핍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안 좋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나가서 제대로 좀 살 수 있게끔 안에서 누구라도 좀 이렇게 정신을 좀 두드려주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된다. 네. 나는. 그래서 저는 5년 전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 5년 전부터. 퇴직 5년 전부터.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거의 한 55세 된 시점부터는요. 교육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를 보면 전직 지원 서비스라고 있어요. 네. 전직 지원 서비스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취업, 네. 그다음에 창업, 귀농, 귀촌 이거예요. 네. 그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업 교육을 받으면 취업을 잘해요. 예? 창업 교육을 받았는데 취업을 잘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을 바꿔주니까. 아, 네, 네. 근데 취업 교육을 백날 받아도 창업은 못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전직 지원 서비스의 주 교육을 보면 네. 취업 쪽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가보면 전부 다 자기소개 쓰고 이런 건데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해줄게요. 취업할 사람은요, 이미 퇴직하기 전에 취업 다 해요. 그렇죠. 그 문제는 뭐냐면은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을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지. 안 그래요? 그 저는 이런 프레임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좀 효과가 안 나더라도 꾸준히 해야 돼요. 네. 꾸준히. 근데 우리는 올해 같은데 또 코로나 터지니까 또 온라인 교육하고 비대면 교육하고 이거 효과 별로 없어요. 창업 교육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창업 교육 주체요? 네. 저는 창업 경험이 있는 음.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창업 경험. 난 창업을 안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에서 망하든 흥하든 저는 오히려 흥한 사람보다 망한 사람인데 창업에서 흥한 사람은 교육 자체를 안 하겠죠. 네. 어? 창업에 쓰라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는 교육을 하는 네. 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란 교수님, 예. 학교 현장에서 이 창업 교육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경영학부시니까 전문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학교들은 창업 교육의 전성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모든 대학들이 지금 창업 관련 과목들을 다 개설하고 학과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융합 전공 형태대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게 수준별 차이가 날 겁니다. 네. 사실은 창업을 선택할 때도 목표가 취업 쪽으로 가려야 하고 나는 진짜 창업을 해야 되냐 네. 그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바꿔야 되는 모멘트가 뭐냐면 창업 교육인데 우선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모든 아마 기본적으로 할 거야. 정신교육이라고 해서 나오고 근데 마지막엔 다 뭐냐면 사학기획서예요. 너무 천편이 일륜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로 뭐냐면 창업에 대한 유니크한 독특성은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나와서 사업시켜가지고 성공시키는 게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거는 아닌 거죠. 오히려 특화된 산업에 관련된 인재 육성을 하면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창업 쪽만 갈 수도 있지만 대학생애들은 뭐냐면 창직 쪽으로도 갈 수가 있죠. 네, 네. 지금 새로운 업이 만들어진 애들이 가야 되잖아. 지금 이제 콘텐츠 산업 같은 데는 많이 뜨니까 대학생애들은 그쪽에 가서 1인 창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업 교육은 확산되는 건 오케이. 근데 조금 뭐라 한다 이제 차별성을 가진 교육이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니어 쪽 보면은 우선은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지긴 지어야 돼요. 예, 근데 주체가 누구냐야 돼요. 네. 지금은 창업 지원 제도의 정책의 목표는 뭐냐면 창업자 육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창업이 우선시되고 네. 그다음에 대상별로 하면 청년 그다음에 여성. 네. 근데 시니어가 도태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니어를 넣어주고 네. 그거를 뭐래니 일자리하고 매칭을 돼가지고 아니면 주체가 중소벤처부에서 다른 데로 줘가지고 이 사업은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돼가지고 같이 줄 수 있어야 돼. 지원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돼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시니어 계층은 점점점 늘어나는 시세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다가 나중에 그걸 해버리잖아요. 그건 안 되고요. 근데 정부에서도 그걸 왜 안 했냐면 제가 역으로 생각은 뭐냐면 성과가 별로 안 나.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 계층들을 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한 지원 사업이 계속되면은 개선돼가지고 계속 가야 되잖아.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요. 네. 네. 예,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부에서 제발 좀 성과 중심으로 이거 창업은 안 봤으면 좋겠고요. 창업은 그 자체로 중요한 거예요. 네. 교육은. 네, 네. 근데 예전에 모 기업에서 제가 그 한 10여 년간 전직 지원 관련해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 강의를 5번 들으신 분이 있어요. 5번. 뭐 할 때마다 와가지고 듣고. 네, 네, 네. 근데 그분이 퇴직하고요. 그분 연봉도 꽤 된 분이죠. 퇴직하고 한 3개월 지났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취업했다고. 네. 내가 주로 창업 교육을 했는데 취업을 했는데 급여가 한 250만 원 되는 쉽게 말하면 그런 데 갔는데 내보고 내 덕분이라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죠. 저는요 창업 교육이 하는 목적이 창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창업 교육은 들으면 들을수록 창업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뚫고 나가는 친구가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럼 창업 못하면 어떻게 하냐? 빨리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가요? 취업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서. 네. 이 효과를 왜 못 보는지 몰라. 나는 보는데. 네. 나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은요, 예?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네. 예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요즘 갈수록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우리 계속 창업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 비결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란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예, 창업자의 전략, 생존 전략을 보면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 프로에서 강소 상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저도 그걸 가끔 보는 편인데 거기에서 포커스는 뭐에 맞추냐면 예, 매출에 맞추고 있어요. 매출. 예,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보면 뭐냐면 그 사람의 일과를 보면은 일에 미쳐 있어요. 네. 근데 시니어 창업자는 일에 미치면 안 되잖아요. 또 안 미쳐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 미치는데 그 나머지는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돼야 돼. 네.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시니어 창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걸 못 맞추게 되면 뭐래냐면 안 될 거예요. 본인의 컨피던스도 있지만 뭐래냐면 본인의 모티베이션을 찾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래냐면 행복하게 창업을 하고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창업자들한테 물어보면은 행복하다는 얘기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결론은 뭘 한다? 성공을 못 해.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조금 안 좋게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슬픈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그 얘기를 하셨던 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네. 어느 정도 타점프보다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냐면 본인이 프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네. 내 자식한테는 이 일을 안 넘겨주겠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시장도 활성화가 못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업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일본이 왜 강하냐? 몇백 년 돼야 이제 조금 손가락 안에 들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들이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죠. 찾아보기 어렵죠. 없죠. 네. 그게 생존 능력이거든요. 내가 만족하는 일을 왜 자식한테 안 물려줘? 네. 그거는 본인이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네. 행복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네.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네. 예. 결국은 내가 행복한 일 그렇죠. 그게 그것이 창업인 거죠. 예. 핵심이 돼야 된다. 김가병 소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오래 하는 거죠. 추가 더 해주십시오. 그 일을 오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네. 빨리 죽는 게 좋다. 다시 말하면 죽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좋다. 질질 끌지 말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일을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게 이제 정리가 빨리 되더라고. 제가 이렇게 뭐 이 죽는 소리 해서 죄송한데 어차피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도 그래서 현재까지는 80세까지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갖고 특히 이제 시니어 계층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갖고 필요한 세 가지 뭡니까를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그건 모르겠습니다. 친구. 네. 근데 자, 돈은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 친구는 있는데 돈이 없어. 네. 건강한데 돈이 없어.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요, 시니어들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가지고 있는 걸 안 쓰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네. 지키려면 쓸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돼. 그건 내가 일을 하는 거야. 일하는데 보세요. 창업이라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 마라 그래도 지가 악착같이 하는데 그거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왜 이상한 기준을 갖고 하냐 이 말이야. 네.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 돈 들여갖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시장 가보세요. 사장들이 인상이 어떤가? 밝은 표정이 한 명도 없어. 다 축상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럼 왜 이래 하냐 이 말이야 내가. 그거 바꿉시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시니어 분들부터 바꾸자고요. 남들이 뭘 보든 말 내가 뭐 옆에서 구두를 닦든 뭘 닦든 뭐가 내가 구두 닦을 때 즐겁고 행복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실제 제가 교육받은 분들 중에요. 대구에서 대기업 명퇴해가지고 그분이 저보고 자기는 환경 관련 사업,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싶대. 이거 6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그 앞으로 비즈니스니까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대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거 하고 있대. 처음에는 와이프 반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하는데 일이 너무 잘 된대. 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청소를 너무 잘하는 거야. 계단 청소를. 네. 그러니까 계속 오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됐다 그랬어요. 왜? 그게 최고 아닙니까? 왜 자꾸 뭐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틀에 자꾸 내를 맞춰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불행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말이죠. 제발 이제 살 만큼도 사신 분들이니까 자기 주관대로 가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일에 좀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창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창업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자, 이 시간 두 분의 말씀은 돈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행복한 그것이 바로 창업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인식을 좀 크게 바꾸시고 내 인생이 행복한 창업, 내 일을 만드는 창업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이일한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타창업연구소 김가병 소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 새로운 이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